네, 전해드린 대로 서울시는 오늘 출근길부터 전장현의 시위로 열차 치연이 심각한 역에서는 무정차 통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무정차 통과. 네.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서울교통공사 관제 업무 내규에 보면 이제 관제사와 역장은 소요 사태나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승객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에서는 지금 이 전장현의 시위를 소요 사태나 이례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무조건 무정차 통과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하면 역장이 관제사와 소통을 해서 그러니까 일정한 경우에는 무정차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정차 통과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또 그 자체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나 또 타 지하철 같은 앱에서 무정차 여부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동안 이제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전장현의 이도권을 위한 시위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법적인 장치는 없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장현 시위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들도 있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를 위한 또 절박한 상황에서의 시위라는 점을 좀 고려해서 직접적인 법적 조치보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무정차 통과라든지 이런 좀 간접적 조치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그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불법 시위를 통해서 발생했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를 하는 것 이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여권 일각에서 좀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배상 책임까지 이제 나오는데 네. 사실 전장현이 이렇게 시위를 하는 절박한 사정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장현이 지금 저렇게 집회 시위 등을 하는 이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전장현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보다는 장애인의 탈시설화 요구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 요구도 훨씬 크고요. 탈시설화라는 거는 장애인을 사회복귀하게 돕는 것이고 사회복귀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사는 곳이 필요하고 또 돌봄이 필요하겠죠. 이제 이런 관련된 예산은 굉장히 이제 아주 큰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일부 장애인분들이나 또 가족들이 이 탈시설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도 있단 말이죠. 내부에서 총의가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겉으로 드러낼 때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탈시설화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물론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보장 부분만 한정한다고 보더라도 절박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하철 승강기 보급률도 93%가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상버스라고 해서 버스에서 장애인분들이 쉽게 탈 수 있는 저상버스 보급률도 전국 평균보다 서울이 거의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점차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시민들의 그 교통, 이 혼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목을 잡아가면서 이 시위를 계속 이어가는 게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의문이 좀 있습니다. 네. 출근길마다 이제 혼란이 좀 일자 수에서는 지하철 무정차 통과로 대안을 좀 내놨는데 시위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다든지 아니면 출근길 혼잡을 좀 막을 수 있다든지 대안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무정차 통과만으로도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만큼 전장현이 요구하고 있는 지금 예산안을 어느 정도 확대해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예산안 전국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장현에서 요구했던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장현이 요구한 전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액은 좀 증액돼서 올라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예산안이 통과된다든지 이런 그 정치권에서 합의가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전장현 시위가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 무정차 통과만으로 언제까지나 이 부분을 좀 강압하고 제압하는 식으로는 좀 끝까지 일시적인 방식인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권에서 주택 천여 채를 보유해서 이른바 빌라왕이라고 불리던 남성이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자, 이 남성 네. 먼저 이 어떻게 이렇게 천 채나 이 빌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일단 잘 알려진 것처럼요, 갭 투자를 이용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갭 투자는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건데 예. 전세가율이 너무 높아서요. 사실은 전세가액과 집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주택들을 골라서 매입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본인의 자본은 들어가지 않은 무자본 매매를 한 건데요. 특히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1000채가 넘는 빌라들을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지금 4월부터 온라인에서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거기 지금 피해가 확인돼서 가입된 분들만 40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예. 네. 전세 보증금에 가입한 세입자들도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해도 일단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그 이후에 허그에서 구상권 행사에서 받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전세 계약을 일단 1차적으로 해지를 해야죠. 근데 해지할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상속인한테라도 해야 되는데 아직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상속을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종부세도 60억 이상 체납을 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갭 투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1000채까지 늘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빚이 지금 실제 자산을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상속인이라고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건 부모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부모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하거나 하는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동안까지는 해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지를 할 수 없으면 허그에서 보증금을 돌려주고 구상권을 행사할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 허그가 구상권을 돌려주지 못하는 대상자를 찾지 못하면 그냥 돈을 아예 못 돌려주는 건가요? 아까 이곳에서도 돈을 모아서 무조건 세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끝이 아니라 이걸 다시 회수를 해야죠. 그래야 이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계약의 해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해지가 안 되면은 아직 돌려줄 법적 기초적인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말 말 그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예. 네. 자, 사실 뭐 전세 보증보험을 드는 이유가 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제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까지 허점이 있으면은 도대체 세입자들은 뭘 기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것까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있나요? 일단 그럼에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제때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속 절차가 또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언젠가 마무리가 되면 그래도 전세보증보험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게 그나마 안전할 것 같고, 다만 지금 이번 빌라왕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세가 많았거든요. 네. 종부세를 60몇 억을 체납을 해서 그러니까요. 압류가 돼 있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임차인들이 그 전세 계약을 하실 때 국세 완납 증명서를 좀 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개정될 그 임대차 보호법에는 국세 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기 전이라도 지금이라도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에게 국세를 완납하셨다는 그 증명서를 좀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만약에 집주인이 너무 머뭇거리신다거나 뭔가 국세를 완납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좀 이 계약을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국세라는 것은 지금 당장 등기사항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요. 그 부분이 체납이 있다면 만약에 공매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당연히 국세가 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실 때 국세를 완납했다는 증명서까지도 확인하시고 뭐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입자가 그 방금 말씀하신 국세 완납 증명서를 네.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개정돼서 요구 권한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것은 요구 권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
상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거부를 한다면 또 받아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권한이 생기니까요. 권한을 행사하셔서 국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보시고 만약에 집주인이 너무 완강히 거부를 하거나 국세를 체납한 것 같은 의심되는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변로양 김 씨 이제 사망 전에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뭐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은 종결이 될 텐데 문제는 이 김 씨 혼자 이것을 했는지 아니면 최소한 건축주, 뭐 그다음에 또 부동산 중개 브로커 이런 사람들과 공모를 했을지 그 부분이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지만 나머지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